그러면 예비고1 공수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어디 갔어? 여기 23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는 간단하게 어떤 거 있는지 확인하고 아마 오늘 끝나면은 여기서의 인수분해 파트가 거의 다 끝이 날 거예요. 마무리로는 뒤에 있는 부분에서 센 부분이 있거든요. 그 센 부분에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 정리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꼭 기억해 줘야 될 부분이 이제 151번 문제예요. 저번 시간에는 3차 함수에 대해서 23페이지입니다. 폈어요? 네. 자, 3차 함수에 대해서 나오게 됐고요. 이 3차라는 것 자체가 실제 그때 내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지. 그럼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3차라는 함수가 그때 이렇게 생겼다고 했거든. 그리고 1차는 이렇게 생겼다고 했거든. 그래서 기본적인 3차는 뭐다? 몇 번 꺾인다고 했어요. 2번 꺾이는 거고 2차는 몇 번 꺾이는 거야? 한 번 꺾이는 걸 2차라고 하고 4차는 그럼 몇 번 꺾이겠어요? 3번 꺾이게 되겠지. 근데 거기서의 특징이 나타나요. 홀수 차수와 짝수 차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홀수 차수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 1차든 3차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신기한 결과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함수값이 어딜 있든 간에 다 존재를 하게 되지 않나요? 여기서 홀수 차수와 짝수 차수의 특징인데 홀수 차수는 뭐냐면은 어딜 있든 간에 결국엔 봐. 축을 어디 잡든 간에 근이 몇 개야? 한 개지. 그리고 봐. 근을 봐. 어딜 잡든 간에 얘도 몇 개야? 한 개 이상이야. 그러니까 홀수 차수의 특징은 실근이 한 개 이상 보장됐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어요? 하지만 짝수 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서 끊게 되면 실근이 없는데도 있다 없다. 있다. 여기도 실근이 있다 없다. 없는데도 있다가 돼요. 그래서 홀수 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예요. 실근 한 개가 반드시 보장되어 있다는 점.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3차 이상의 홀수 차수를 봤어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겠어? 실근이 한 개 보장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야겠지. 근데 그 과정에서 1번 문제를 보잖아. 얘가 2x 3승에 플러스 5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의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막 들어야 돼요? 3차네. 실근이 하나 보장되어 있네. 맞지? 실근 하나가 보장되어 있네.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겠어? 막 이것을 인수분해를 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3차 이상에 해당하시고 3차 하면은 실근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어. 그럼 실근이 하나 보장되어 있다니까 실근 자체를 찾기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3차에서는 그래서 조립제법이 우선순위 1순위로 들어간다고. 왜? 이유는 실근이 한 개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 봤을 때 뭐를 하고 싶어야 돼? 조립제법을 막 하고 싶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간단한 문제들은 조립제법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을 넣게 돼버리면 어떻게 할까? 깔끔하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시작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조립제법을 시도한 후에 얘가 2를 떨어지고 마이너스 2가 돼서 3이 된 후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9가 돼서 9가 올라가서 제로가 되겠지. 되겠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얘들은 x 플러스 1에 2x 제곱에 플러스 3x의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된다고.
뒤에 거 자체가 한 번 더 조립제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겠지. 해서 2, 1에서 3, 3 하고요. 어디에 마이너스? 위에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해서 얘들로서 이제 이용이 가능하게 펼쳐지게 되고요.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3에 2x 마이너스 3이고요.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되게 된다는 게 확정됐고요. 얘까지 이렇게 완성되는 걸 보고 우리는 조립제법이 끝이 났고 인수분해가 완료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반면에 밑에 거는 사실상 얘는 이렇게 고정된 형태가 아니면 잘 안 쓴다고요. 뭐냐면 4차 형태 나왔지. 자, 2x 4승은 사실상 얘가 전부 다 정해져 있고 인수분해 하라고 대놓고 얘기를 한 문제니까 당연히 고차 다항식이니까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니까 뭐겠어? 조립제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지. 그지? 그럼 조립제법을 2번 이용해서 얘들 깔끔하게 정리를 해달라는 문제가 됩니다. 맞지? 해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24라고 한다면 얘들 자체를 뭐다? 조립제법을 몇 번 하겠어요? 2번 하고 인수분해를 쓰는 방향을 채택하겠지. 그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4차 이상은요, 조립제법이 우선순위 1순위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그 전에 우리가 월요일날 배웠던 보기차식이 될 수도 있고요. 맞죠? 혹은 얘들에서 보기차식 말고도 제외하고도 뭐 대칭식부터 해서 되게 특이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에서는 이런 식의 일반적인 경우를 제시를 했고, 그 경우에서 조립제법을 하세요 해서 연습시키는 게 다라고요. 하지만 문제 구조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고 좀 더 어려워지고 하는 구조가 된다면 우리는 4차에서 조립제법을 생각하라는 문제 구조보다는 3차식을 주고 나서 실근이 보장된 케이스를 제시하고 나서 문제를 묻는 문제가 거의 99.9%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얘는 조립제법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경우에서 15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래? 자, 153번 문제로 넘어가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일까요? 다항식 x 3승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x 제곱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의 x에다가 플러스 3a 마이너스 3이야. 맞죠? 자,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자, 3차에 대한 식이고 얘가 이제 a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 요걸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얘기했지. 3차에 뭐가 보장돼 있다? 뭐가 보장돼 있다? 실근이 보장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조립제법이 되게끔 표현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할 과정이니까 a가 거슬리지, 맞지? 그럼 a가 소거되는 그때 x 값을 집어넣으면 100%라는 얘기야. 뭐 있어요? 1 집어넣으면 a가 소거된다는 거 보여요? a만 보는 거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플러스 3a. 그럼 뭐다? 1로 조립제법 되게 만들겠다. 이 얘기가 될 겁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이거? 이해됐어요? 헷갈려요? 헷갈려요? 자, 이게 뭐냐면 제가 몇 차예요? 3차니까 뭐가 보장돼 있어? 실근이 보장돼 있고 인수분해를 쓰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실근 보장은 3차를 제시하고 실근 보장을 얘기한다면 조립제법이 떠올라야 되고, 맞지? 조립제법이 가능하게끔 만들 거라고. 그럼 그 중에서 A가 거슬리게 되는 미지수 형태가 나왔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A가 소거될 수 있는 실근 보장인 형태를 우리가 이미 보장받았잖아. 맞지? 그럼 가장 가능성 높은 녀석이 A가 소거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 A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플러스 3A니까 X에다가 1을 넣으면 소거가 되겠지. 해서 그때 1로 조립제법을 하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고, 1, 1.
돼버렸네. 되겠어요? 자, 거기다가 따라서 얘들은 a-4에 x에 이렇게 되겠고, 맞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네. 그럼 더하게 되면 얘 나오지? 되겠어요? 그럼 되게끔 나오니까 x-1에 x 플러스 3에 x-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해서 조립제법 끝난다.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저렇게 3차의 형태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차 같은 경우는 생김새를 보다시피 홀수 차수이기 때문에 실근이 보장되어 있는 케이스거든요. 실근이 보장되어 있다는 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 경우를 이용해서 문제들을 확인해주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넘어가시죠. 자, 154번. 154번 문제를 보게 되면, 얘들은 이런 걸 보고 나서 내가 이제 154번을 풀 건데, 얘들로서 제시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잘 보세요. 맨 처음에 조건이 제시돼요. 첫 번째 조건으로 x가 4 플러스 루트 15와 y가 4 마이너스 루트 15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들에서는 얘일 때 얘들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나와 있지, 맞죠? 근데 얘들 조건 자체를 확인했더니 x는 4 플러스 루트 15, y는 4 마이너스 루트 15가 나왔어요. 그럼 너희들이 예측했을 때는 어떤 경우와 어떤 경우로 보여요? 난 뒤에 숫자 자체가 정해진 거에서 얘들이 합차에 대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게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게 핵심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를 보게 되면 예측이 되는 게 더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깔끔한 8이라는 숫자와, 맞지? 곱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합차에 의해서 1이라는 숫자가 깔끔하게 보이지 않겠냐는 거지. 그럼 얘들 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는 얘기랑 마찬가지겠네. 그러면 뒤에 있는 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과 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노력하겠지. 그래서 미지수의 형태를 다시 보니까 2x 제곱 y에 마이너스 3x에 더하기 2xy 제곱에 마이너스 3y의 값은 이라고 했어요. 개수가 2, 2, 3, 3 돼 있지. 해서 2xy에 x 플러스 y고요.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y 이렇게 되겠죠. 되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목적을 설정해서 가니까 깔끔하게 정리되지. 이게 결국에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제는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 속도라든지 문제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풀이의 양도 달라질 거고 데이터의 처리 속도도 달라질 거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분명하게 생긴다는 거. 어제 제가 11시에 밤 11시에 학생 한 명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시험 2주 앞뒀는데 고등학생이고요. 학원을 옮기기 위해서 상담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상담을 했어요. 그 친구한테 그냥 딴 말 필요 없었어요, 저는. 문제집 펴봐라. 펴서 봤어요. 그 친구가 전형적으로 이제 뭐 그 친구는 다른 지역이니까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걸 알려드릴게요. 전형적으로 정말 공부방에서 열심히 공부한 캐릭터였어요. 수학을 매일 2시간씩 한대요. 학원을 가서. 몇 장씩 하니. 왜냐면 걔네들한테 몇 장이 중요한 거잖아, 맞지? 몇 장씩 하니. 자기가 좀 느려서 2시간 동안 한 2장에서 2장 반을 푼대요. 그렇냐. 매일 2시간씩 투자했는데 결국에는 기말고사 범위 겨우 끝낸 거야. 매일매일 해서. 근데 안타깝긴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딱 얘기해 줬어요. 너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니? 성질적인 부분 봤니?
왜 여기서는 이 성질을 알았다면 이렇게 풀었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성질 자체를 처음 봤대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혼자 스스로 하거나 지금까지 배워왔던 수학 같은 경우는 기준이 없이 풀이법을 많이 봐요.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왜냐면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는 거야. 시간에 대한 쏟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시간을 나는 정말 많이 쏟았는데 내 수학 실력이 왜 안 늘지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다면 그건 잘못된 경우라고요. 시간을 투자한 게 아니라 시간을 썼던 것뿐인 거야. 시간을 투자한 거와 쓰는 거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내 시간을 투자를 한 거잖아. 내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해줬던 그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거예요. 어쨌든 수학이라는 과목도 공부하고 공부라는 목적에서 하기 싫어도 어쨌든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잘 못하지만 붙들고 있는 것도 싫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너희들이 인생의 주인공은 너희들이거든요. 사실 너희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신기하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내가 이 시선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희들도 나와 같은 시선에서 사람들을 볼 거 아니야. 근데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지 무조건 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잖아. 맞잖아요. 너희들 입장에서 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일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이 사회가 돌아가면서 너희들이 1인칭 주인공이잖아, 지금. 주인공인 이 시점에 되게 그 수학 학습법 자체를 주인공처럼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공부라는 걸 주인공처럼 안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너희들이 주인공이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너희들은 1인칭이니까.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공부를 해왔다면은 이제는 막 알려고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풀었지? 내가 왜 이 타이밍에 이 풀이를 썼을까? 너희들 보면은 영화를 봐도 영화에서 그 배우들의 멘트들이 공감이 돼야 되잖아. 맞잖아요. 멘트들이 공감이 돼야지 그 영화가 재밌어지는 거잖아. 근데 그게 공감이 되고 재밌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멘트를 왜 했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됐고 이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현재 공부를 하면서는 본인이 왜 그렇게 풀었는지 본인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오히려 바깥 사람들은 잘 보는데 나를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너희들 잘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는 목적에서는 이러한 이유,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지, 내가 왜 이렇게 접근했지, 이걸 좀 잘 알면서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수업은 특별한 게 없어요. 제 수업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난 너희들한테 내가 왜 이런 풀이를 첫 번째로 썼고 두 번째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나의 사고와 나의 생각에서의 근거와 목적을 찾아서 그 근거와 목적대로 너희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평상시 연습에서도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목적과 근거를 삼아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난 이렇게 접근해 봤어라는 게 확실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실력이 늡니다. 그래야지 어찌됐든 간에 이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에서 너희들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학습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만 내가 방금 얘기했던 이 부분만 잘 생각해도 고등수학 다 할 수 있어요. 알겠죠? 2024에 곱하기 2025 플러스 1분의 2025의 3승의 플러스 1 되겠죠. 얘들 값이. 얘들은 정말 반복적인데 3차 속의 거 자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자릿수는 미지수에 대한 경우라고 했죠. 실제 자릿수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x라는 자릿수에 대해서
바꾸게 되면서 미지수라는 걸 배웠고 그 미지수라는 걸 배우고 나서 다시 또 숫자로 돌아가면은 너희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단 말이야 실제로. 근데 얘는 별거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 개수가 큰 녀석 자체를 미지수화 시켜야 되니까 얘를 A라고 치환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A라고 본다면 얘는 뭘로 보겠어요? 2025에 마이너스 1로 보이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얘들에 대해서 표현하게 되면 A 제곱에 마이너스 A의 플러스 1분의 A 3승의 플러스 1의 형태로 보이게 되겠고 A 3승의 플러스 1의 형태는 A 플러스 1에다가 A 제곱에 마이너스 A의 플러스 1로 보여서 이렇게 약분되겠죠. 해서 얘들은 20, 26이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되겠어요? 네. 해서 이렇게 정리되는 문제로 전체적인 유형들을 확인했고요. 여기서 라이트센에서 일단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센 수학 부분으로 갈게요. 페이지 48페이지로 펴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총 두 문제를 풀어 드릴 거고요. 두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지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40번과 245번 이 두 문제가 있습니다. 240번, 245번을 지금부터 한 3, 4분 정도 드릴게요. 못 푸셔도 돼요. 대신에 내가 어떤 기준을 해야 됐는지 그걸 소통을 하면서 먼저 하나씩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40번, 245번 이 두 문제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생각해 봤나요? 자, 그러면 천천히 240번 문제. 어떻게 생각했어요? 240번? 인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만족시킨다고 했으면 fx랑 fx 플러스 a랑 둘이가 항등식이다?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넣었을 때 같다는 얘기 아니야? fx랑 x 플러스 a는 항등식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fx라는 다항식 자체에 대해서 성질이 얘가 있고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집어넣었더니 얘로 바뀌었다는 거잖아. 그럼 위에 있던 fx식에서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넣어서 갖다 쓰는 건 맞아요. 다른 거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좋은 의견. 자, 좋은 의견. 눈빛을 피하면 다 되는 줄 알지 아주 그냥. 도현이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할래? 어떡할래? 응? 어떡할래요? 어떡하실 거예요? 다들.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의견을 마구마구 얘기해 주세요. 응?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fx에다가 x 플러스를 집어넣어서 임을 쓸 거예요. 제가 그럼 조금 다르게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의 모든 얘기들은 자, 조금은 분할됐다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생겼어요. 어떤 점이 아쉬웠을까요? 문제는 처음 제시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조건은. 240번에는 첫 줄, 무조건 첫 번째 거부터 넘어가야 돼요. 지금 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중등 수학에서 남아있던 습관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경우예요, 이게. 이런 경우에서
보통 이제 학원들을 가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풀어요, 그냥 이렇게 풀어요, 그냥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배우잖아. 그럼 너희는 달라짐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양이 더 많아졌네. 양이 많아져서 고등수학이 힘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뭔데? 항상 너희들은 수학에서는 너희들이 주인공이 아니었던 거야. 너무 막 화가 나지 않아? 너희들은 수학을 잘할 수 있는데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장담하는데 오히려 버릇이 없는, 쿠세가 없는 친구들이 훨씬 더 빨리 성장해요. 더 열심히 하고 혼자서 나름대로 막 끙끙 앓아봤던 친구들은 그게 좋은 방향에서 이게 안 된다는 게 확신이 서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당연히 그냥 이렇게 풀어야지 쉽게 넘어갔던 친구들은 더 힘들어져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말해. 보고 내가 얘기하고 방향성을 잡아주면요. 그 방향성대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이게 내가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거든요. 저는 문제 구조를 얘기할 때는 모든 문항, 모든 문제, 모든 유형들에서 똑같은 자세로 봅니다. 과목이 달라진다고 해서 제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전혀요. 보면은 x 3승에 플러스 2x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1이 됐어요. 얘들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고 했어. 그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서 나왔어. 근데 거기에 앞서서 얘는 몇 차예요? 3차고요. 전부 다 정해져 있죠. 뭐가 보장되어 있는데요? 그럼 뭘 하고 싶어야 돼요? 왜 이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맞죠? 제가 방금 얘기하니까 보이죠 또. 아니 왜 3차라는 정말 크나큰 특징을 줬고 개수까지 싹 다 고정을 해놨어요. 아니 얘가 이미 정해진 걸 바탕으로 살펴봐서 뒤에 거랑 엮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봐. 우리가 모든 실수 x 항등식까지 봤어요. 항등식이지. 그래서 얘가 x 대신 x 플러스 1 넣었는데 전개시켜서 언제 다 할 건데. 맞죠?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되겠어? 얘들이 조립제법이 1로 된다고 대놓고 심지어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문제야. 그지? 그래서 얘들은 1이 떨어지고 1이 올라가고 3이 올라가고 3이 올라가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0이 된다고요. 그러면 얘들 식은 x 마이너스 1에 x 제곱에 플러스 3x에 마이너스 1까지만 이렇게만 수정해줘도 문제는 훨씬 더 쉬워져요. 왜냐면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집어넣는 다음에 그럼 여기서 봐봐. 바뀌게 된 게 x 플러스 a에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맞죠? 되겠어요? 되겠죠? 뒤에 있는 근이 되고 근에 대해서 이제 봐. 여기서는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3a에 3x 플러스 a에 마이너스 1이 된다고.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봐요. 어차피 얘들 상수항이니까 x에 0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x에 0 넣으면 상수항 아니야?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게 상수항인 부분 아니냐고. 물론 얘가 요거 전개시켜서 항등식임을 이용해서 a, b 다 구해도 되겠지. 근데 a만 구하면 되잖아. 상수항이니까 깔끔하게 0을 넣을까요? 0을 넣지 말까? 안 해? 0 안 넣어? 안 해? 넣어? 뭘로 하지? x제곱으로 할까? 6으로 할까? 제곱이 좋아요? 상수가 좋아요? 뭐가 좋은데? 여기서부터 선택인 거잖아. 얘가 바뀌었지? 그 다음에 봐. 옆에 우측 봤을 때 x 3승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6이야. 이제 항등식인 거 써야 되잖아. 그럼 고정된 거에서 계수 살펴보겠지. x제곱을 선택할래? 상수 선택할래? 이거잖아. 상수 선택하려고 봤어. 3차네. 3차 꼴도 보기 싫은데. 계산하기 싫은데. 그럼 어떡할까? x제곱 계수 보면 되지. 자, x제곱 필요하고. 왜? 상수항이라고 곱할 거니까.
그치? 자, 그럼, 자, x제곱 계수가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할 거야? 그럼 뒤에 뭐다? x가 남았으니까 x 항만 구하면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플러스 2a 플러스 3의 x. 여기까지만 필요한 거 아니야? 뒤에 상수항 필요함? 아, 전개하기 귀찮아. 필요한 부분만 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 곱해 a-1에 맞지? 요거 곱해 플러스 2a 플러스 3 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야.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이해되겠어요? 헷갈려요? 되겠어요? 헷갈려요? 근데 저 EA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요거요? 예, 요거 전개. EAX 나오죠.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A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B 값을 구할 거니까 다시 또 전개를 할 수도 있어. 근데 있잖아. 우리가 확신이 있지. F1은 얼마야? 0이야. 그러면 자 fx-1이 여기다가 x에 몇 넣으면 0이겠어요? x에다가 2 넣으면 f1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0이 된다고 해서 수치 대입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자유로워야 된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얘들에서 우리가 어쨌든 풀이법이라는 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고 거기서 이제 풀고 그 다음에 결과를 내는 방향에서는 나는 지금 현재 한 덩어리를 묶어가지고 얘 쓸까 쟤 쓸까 쟤 쓸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경우 이 유형에서는 이것만 써야 돼, 이 유형에서는 이렇게 써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모든 얘기는 항등식에서 기본됐지, 맞지? 항등식에서 기본됐고 항등식이므로 얘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케이스를 나누게 된 거고 보이는 대로 이제 써 내려간 거고 그 중에서 얘들은 제일 효율적인 방법들을 꺼내서 쓴 것 뿐이잖아요. 맞죠? 근데 봐, 너희의 최종 목적지가 이런 부분이라고요. 저는 지금 현재 이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이 유형은 뭘 묻는 건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결국에 문제들 같은 경우는 문제 구조를 보고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갔잖아요. 그랬더니 뭐다? 별 다름이 없어요. 별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특히나 그 여러분들이 보통 가는 여학교들 가잖아요. 가면은 제가 마주친 여학생들의 열의 9 이상은 아까 얘기했던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많이 꼼꼼하게 암기력이 좋은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돼버린 거야, 수학이. 그러다 보니까 고3쯤 됐을 때 절대적으로 점수가 안 나와, 모의고사가. 정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문제에서 생각보다 개념적인 측면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볼 건지에 대한 기준만 잡아줘도 진짜 별거 아닌 문제들이 많거든요. 제가 지금 딴 거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고정된 걸 보고 나서 저는 보통 이거를 고정 관찰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고정된 부분에서 충분히 내가 인지를 시켜줬던 게 다항식에서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거였어요? 차수와 계수예요. 그럼 차수와 계수를 살펴본다는 게 문제가 생겼나요? 고정을 시켜놨으면 고정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잖아. 맞죠? 그걸 살펴보고 하고 거기에 대한 차수가 3차니까 실근 하나 보장됐네? 그럼 조립제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 살펴본 거야. 맞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준점대로 문제를 파악하는 거는 너희들이 봐봐. 나는 너희들이 사실 그래요. 조건 암기를 했으면 좋겠지. 유형 암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 영어 시험을 너희들이 준비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혹시 본문 다 외우는 사람? 학교에서 내신이 정해질 거 아니야, 범위가. 중학교 본문은 지금도 본문 정해지지 않아요? 본문 다 외우는 사람.
솔직히 다 외우지 않나요? 안 외워요? 전치사 있는 응. 보통 거기서 보면 해설지 펴놓고 이제 애들이 쭉 보면서 얘는 어떤 내용하고 이 유사 문제 변형 다 풀면서 보통 그렇게 학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건 영어 공부가 아니죠. 영어 공부예요, 그게? 난 영어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히 내신 그 당시에 눈앞에 있는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잖아. 그럼 영어 실력 늘어요? 안 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수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다고요. 현실이라고 그게. 수학 실력 안 늘어요. 뒤처지지. 그럼 뭐다? 이제 그러면 그런 얘기 들리는 거야. 학군지와 비학군지 차이라고. 뭘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니 학군지 애들은 뭐 평균적으로 IQ가 높습니까? 높다고 생각해요? 안 높아요. 아니 학군지 가면은 그 애들이 막 기가 막히게 막 다 알아들을까요? 몰라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차이를 만드는 부분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 차이에서 뭐 물론 나는 기본적으로 걔네들이 공부하려는 의지에 다른 거거든. 걔네들은 뒤처지기 싫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따라가는 거야.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봐. 제가 과감하게 얘기해 줄게요. 제가 얘기해 주는 이 수업 방식은 제가 실제 학군지에서도 이 수업을 안 해봤을까요? 해봤겠지. 걔네들 표정이 어떨 것 같아? 걔네들이 공부를 진짜 막 오랫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막 초등학교 5학년이면 공수원 공수투 하는 게 아니야. 미적분 대수를 하고 있어. 그런 친구들이라고. 걔네들이 내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일 것 같아요? 걔들 쇼크 받아요. 쇼크 받아서 진짜 공부 열심히 했던 애들의 보통 수강 평가가 뭔지 알아요? 지금까지의 인생이 부정당한 느낌이었다. 나의 수학 인생은 잘못됐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저는 그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는 게 걔네들도 엄청 열심히 고민을 하고 고민을 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봤을 때도 내 말이 다 맞거든. 근데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해주는 사람이 진짜 없어요. 특히나 인터넷 강의는 더더욱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방향대로 진짜 너희는 분명하게 일치하게 생각해주고 너희들도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나의 사고 방식을 뺏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봐. 245번 문제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게 다항식 px가 나왔잖아. 봐. 우리가 첫 마디부터 시작인 거야. 다항식이잖아. 등호가 있다 없다. 없다. 봐. 다항식은 애초에 등호가 없는 식이고 등호가 생긴 다음에 어떻게 했어? 좌변식과 우변식이 어떤 식? 같은 식이다. 항등식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그래서 다항식 px에 대한 등식이니까 항등식이 되는데 뒤에 뭐다? 친절하게 한 번 더 언급한 것뿐이야. 항등식이라고. 자,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럼 이 문제를 봤을 때 얘들은 좌변식과 우변식이 일치한다. 보통 정석 방법은 뭐였을까요? 얘들은 뒤에 거 자체가 플러스 b니까 자, 미지수 구해야 되는 거 두 개 있지. 그지? 두 개 있으니까 첫 번째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x는 마이너스 2와 두 번째 x제곱은 2를 대입해서 끝내서 연립하겠다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맞죠? 그죠?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들 배웠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자, 우측 차수 보세요. 내가 차수와 개수 보라 했지? 차수 봤을 때 무슨 식으로 보여요?
모든 차수가 짝수 차수지. 복 2차 식이다. 돼, 안 돼? 되겠어요? 자, 복 2차 식이니까 자, 복 2차 식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복 2차 식이에요.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나는 A, B 안 구할 건데. 그러면 Y축 대칭 함수 요 있지. X제곱은 풀마 루트 2잖아. 마이너스 2근 있지. 뭐 있어요? 끝. 아니에요? Y축 대칭이잖아. 흔히 0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루트 2와 플러스 루트 2가 있고요. 그지?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었으니 여기에 몇이 있겠어? 2가 있겠지. 그럼 2라는 근이 인수다. 끝. 맞죠? 이해되겠어요? 자, 여기서 봐. 이것도 어떻게 돼?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너희한테 이런 이유 때문에 우선순위가 잡혔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문제들은 정말 얘기하고자 했던 그런 특징들이나 성질들 같은 경우가 정말 우리가 바라봤을 때 얘들의 특징이 진짜 아는 만큼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학은요 진짜 지식을 다룬다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아는 만큼 보이기 시작하고 아는 만큼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네. 해서 넘어가서 이번에 149번과 그 다음에 253번 요 두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9, 253. 근데 막상 내가 고민해보라고 하니까 뭘 고민해야 될지 헷갈리지. 자, 249번을 봤어요. 249번부터 볼까요? 뭐로 보여요? (249번은) 제가 한 번은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249번을 보잖아. 어, 249번이 XY 값에 관계없이가 나왔죠. 맞죠? 관계없다는 얘기는 항등식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은데 얘가 x 플러스 2y에 마이너스 3은 ax 더하기 by에 플러스 1의 값이 일정할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는 무슨 꼴이에요, 일단? 어떤 꼴이야? 분수 꼴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이 나와요. 분수라는 거는 너희들이 지금 봐.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분수꼴은요. 비를 물어보기 위해서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약분이라는 걸 배운다고요. 특정 비가 몇 대 몇인지에 대한 얘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분수라는 꼴을 먼저 배우게 되고 이 분수라는 꼴에서 몇 조각 중에 몇 조각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분수라는 거는 비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나는 실제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분수 값이 일정하대. B 값이 일정하다고 보여요. B가 일정할 때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분수 값이 일정할 때, B가 일정할 때 몇 대 몇? 1대 3, 부호 마이너스. 끝났잖아. 맞죠? 이해되겠어요?
자, 너희들이 지금 봐봐.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에서 그 기준점만 바꾸면 돼요. 문제는. 지금 내가 딴 거 쓰고 싶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말이 됐잖아요. 맞죠? 지금까지의 표현 방법이나 뭐뭐 값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됐고 얘들을 싹 다 보게 되면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보게 되는 게 뭐겠어요? 이런 부분이라고. 값이 일정하다는 점. 맞죠? 이해되겠어요? 되겠어요 이거? 응. 자, 이거랑 같은 말이 있는 게 자, 248번도 한번 살짝 볼까요? 나는 이렇게도 봤으면 좋겠는 게 x-y는 1이야. 얘들의 값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모든 실수 x, y라는 거는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 되겠지. 근데 있잖아요. 어떤 걸 얘를 만족시킨대요. 맞지?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px 제곱에 플러스 qx에 플러스 y 제곱에 마이너스 2xy에 플러스 ry에 플러스 2는 0이다가 나왔으며 자 모든 실수 x, y 얘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가 총 몇 개니? 3개가 되겠지. 항등식이겠지. 항등식에서 좌변식과 우변식이 똑같아야 되는데 항상 성립해야 되잖아. 그럼 뭐다? 수치를 집어넣으라고 대놓고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한 줄 알아? 자, 0, 마이너스 1 하나 넣고 1,0 하나 넣고 맞지? 그지? 그리고 나서 2,1을 대입하면 깔끔하게 떨어지겠지. 이거 말고 없어요? 이거 말고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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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없어요? 있어요? 뭔데요 그러면? 있다고 끄덕였어 이거. 뭐냐면요. 얘들은 지금 현재 2차식이 돼 있고 결국에 얘가 요걸 만족시킬 때 얘라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x-1의 는 0인 거 아니야. 는 0, 눈, 묶인 같은 말인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럼 얘는 얘로 묶인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x-y-1에 이거랑 같다는 얘기 아니야?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플러스 y제곱이래요. 마이너스 1이래요. 되겠어요? 마이너스 2xy래요. xy 마이너스 1, xy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1이겠네요. 그럼 뭐다? 이거 전개시키면 다 나온 거 아니야? BQR 맞죠? 안 배운 건가요? 배우지 못한 거야 우리가?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실제 문제들은 봐요. 내가 그래서 너희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통 그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되게 닫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해져 있고 정답이 정해진 건 맞아요. 수학은 특히나 입시 수학 같은 경우도 정답이 정해진 거에 대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보통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진짜 항상 똑같은 자세로 똑같이 풀면 되겠다.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야. 대입해가지고 풀면 되지. 이건 이렇게 대입해서 풀었던 건데 100%라고. 과감하게 얘기해주면요. 여기서 민지가 이번에 2번째로 배우고 있죠. 민지가 기억나는 거 이거 아니었어요? 이건 기억나야지. 100% 이렇게 풀었을 건데
모든 교재, 모든 유형서, 뭐 만약 개념 원리로 나왔다. 개념 원리 이렇게 나오고요. 마플 시너지로 마플로 풀었다. 마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 얘기했던 이것도 근데 민지가 방금 얘기했던 게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의 수학 공부법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선행이라는 걸 나갔잖아. 선행이라는 걸 나갔을 때 목적은요. 결국에는 우리는 확장력,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애들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애들이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보면 돼요. 근데 막상 배웠는데 이게 그때 브릿지 없이 풀이법만 기억했던 거야. 근데 지금 방금 언급했던 건 뭐겠어?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분명히 진도가 분명하게 나가고 있는데 다 배웠던 내용들로만 진도를 나가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진다고. 내가 그전 거의 개념들을 계속 꺼냈어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쌓인다고 실력이.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까지 표기해 놓고 잠깐 5분간 휴게. 자, 253번 문제를 보게 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만족된다고 했죠. 맞죠? 그랬을 때 이 문제는 좌변식과 우변식을 일단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좌변식은 지금 현재 어떤 거야? 10승으로 차수가 높은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지. 자,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차수가 높은 5차 이상의 다항식은 어떤 꼴로 푼다? 특수성으로 푼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5차 이상의 다항식은 실제 우리는 교육과정 내에서 그런 걸 다뤄요. 5차 이상의 다항식을 인수분해하거나 조립제법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쓰진 않아요. 그럼 특수한 형태 자체로서 특수성을 이용해서 얘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게 설정이 될 거고요. 그렇게 설정되었을 때 얘들은 A 10에다가 x 플러스 2의 전체 10승에다가 쭉 더해져서 어디까지? A 제로까지가 표현되어 있고요. 맞죠? 그럼 좌변식과 우변식이 있는데 얘들로 묶여있는 형태 자체로서 이용을 하는 거에다가 거기다가 A10에다가 A8에다가 이 개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개수들은 무려 어떤 개수를 나타냈어요? 짝수 차수의 개수들을 나타냈지. 그럼 짝수 차수들의 개수의 총합을 원했다. 그럼 얘들의 형태에선 여기서 묶였던 형태의 개수니까 얘들 자체를 하나의 미지수 꼴로 취급해줘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얘들의 일단 개수들의 총합을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식이 나오게 되는데 개수들 자체를 보존하고 플러스로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얘 전체가 1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싹 다 1, 1, 1 되니까 개수의 총합이 나오게 되겠지. 그것을 이용해서 A10부터 A9에다가 쭉 더해지는 A0까지를 나타내게 된다면 얘들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된 거랑 똑같지. 대입이. 맞죠? 해서 얘들은 2가 나옵니다. 라고 결론이 지어지고요. 거기다가 이번에는 그 중에서 짝수 차수랑 홀수 차수를 구분 짓고 싶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성질을 쓰게 된 거야. 마이너스 1의 n승꼴을 쓰게 된 거야. 마이너스 1의 n승꼴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가 부호에 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크기 자체는 1로 일정할 거 아니에요. 보존이 그대로 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홀수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마이너스를 짝수분 곱하게 되면 플러스가 나오는 성질을 내비치고 싶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던 게 개수에서는 크기라고 본다면 부호와 크기를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알겠죠? 거기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싶을 거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겠죠.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 짝수 차수에 있는 건 양수가 되고 홀수 차수에 있는 거는 음수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서
3의 10승에다가 플러스 1의 꼴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짝수차수의 총합이니까 위에서 아래 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더하면 되겠지. 더하게 되면 2배의 A10에다가 A8에다가 쭉 더해져서 A0가 되고 얘들은 3의 10승에 더하기 3꼴이 나온다고. 되겠어요? 나누기 2만 하면은 우리가 원했던 정답꼴이 나오겠다.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해서 얘들은 요런 꼴에서는 어떤 식이 있냐 없냐 요거를 잘 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까? 해서 넘어가서 이번에 257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257번 문항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다항식을 나누었을 때 나머지다 라고 얘기를 했고, 맞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 나머지가 정해졌습니다. 나누었을 때도 얘기를 했고요. 직접 나누었을 때 문제에서는 다항식 x 4승에다가 플러스 ax 3승에다가 플러스 bx에다가 마이너스 11로 나누었을 때 누굴 나눈대요? 얘들은 x 제곱에 마이너스, 항상 내가 했지, 나머지 정리 2차 이상이면은 먼저 기반을 잡혔던 부분에서 바로 얘들 다항식에 나눗셈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쓰지 말고요. 먼저 항등식을 써보고 나서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걸 골라서 써야 될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알겠습니까? 얘들에서는 2x에다가 플러스 4에 몫이 qx가 생기겠지? 거기다 나머지가 몇이 생기겠어요? 플러스 x-3이라고 해서 나머지를 고정시켜 놓은 케이스라고. 그럼 나는 차라리 그냥 얘들을 이항시켜서 난 요걸 이용해서 풀고 싶거든? 나는 항등식임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 알겠죠?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x제곱일 거고 뒤에 있는 상수가 마이너스 8로 고정이지? 그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맞죠? 그리고 뭐다? 내가 모르는 x계수를 알파 x라고 잡을까? 그러면 여기서 뭐가 보이냐? 뒤에 부분 보게 되면 잘 봐. 이 부분이 있어요. 얘들에서는 0x 제곱이라고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고요. 맞죠? 되겠어요? 그럼 x 제곱의 계수가 0이라는 얘기를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면은 두 개 곱하면 2x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x 제곱을 했더니 0이 된 거잖아. 알파는 몇이에요? 1이네. 1이네. 전개시키면 AB 나오겠죠? 이해되겠어요? 우리는 선택지가 굉장히 무수히 많다는 점, 그 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눈, 묶인, 맞죠? 는 0. 그 중에서 얘들을 꺼내 쓰게 되고 너희들이 자유롭게 쓰게 되면은 자유롭게 문제가 나오겠지. 이해되겠어요? 그 부분에서 얘들만 잘 써도 충분히 해결 방안들은 많습니다. 알겠죠? 기본적인 항등식 베이스를 잡혀 있고 항등식 베이스니까 얘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이냐 요것만 잘 확인하면 되고요. 알겠습니까? 자, 258번 문항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야.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뭐에 대한 언급만 없으면 돼요. 몫에 대한 언급만 없으면 그냥 대입하면 된다고 했죠. 셋 다 대입이니까 대입만 잘하면 되는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번에는 오케이. 자, 딱 여기까지 하면 충분하겠다. 265번이거든요. 265번과 269번이 있어요. 요 두 문제를 지금부터 한 5분가량 줄 테니까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자, 265번 문항. 다항식 PQ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결론에 도달한 게 뭐예요? Q3을 구하라는 것까지는 체크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는 Q3이에요. 그죠? 근데 가족권에서 봤을 때 QX 자체가 먼저 2X 제곱의 PX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Q랑 PX의 관계식을 주게 된 거거든. 그럼 뭐다? 밑에 나조건 볼래? 나조건에 Q랑 PX의 관계를 한 개 더 줬어요. 대신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UX 제곱에 마이너스 6X의 PX가 나올 거고, 얘들은 X 3승에 더하기 A X 제곱에 마이너스 5X의 플러스 B야. 정말 많이 얘들의 케이스를 나눠도 되는데 항등식임을 이용해도 되겠지. 그럼 PX가 1차라는 게 바로 보이지, 실제로는. 개수가 6분의 1이면서. 맞지? 그렇게 되고, 아니면 얘가 앞에 있는 이 수가 간단하게 6의 X에 X-1로서 인수분 되니까 0과 1 넣는 게 빠르겠어요? 항등식 쓰는 게 빠르겠어요? 0, 1 넣는 게 빠르게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0과 1을 넣었을 때 항등식이다 해서 B는 0이다 바로 나올 거고, 맞죠? 1 넣었을 때 0이다 해서 1 넣어서 0이니까 얘가 뭐다? 4라는 게 바로 나올 거라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 원하는 목적이 뭐겠어? Q3이니까 3 집어넣었던 얘들의 18P3이니까 P3만 구하면 되겠지. 3 집어넣고 끝내면 되지. 그지?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문제들이 파악하는 대로 그대로 뭐다? 보여지는 대로 빠르게 써주면은 문제는 깔끔해집니다. 알겠습니까? 되겠어요? 네. 요렇게 해주는 문제가 요렇게 잡혀있는 문제로 마무리가 될 거고요. 다음 문제 269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269번 문제는 3차식이고요. 3차식 PX에 대해서 가족권의 P-1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나오고. 맞지? 또 나조건에는 PX에다가 플러스 P의 2-X가 얘가 6이다. 이렇게 나온다. 그랬을 때 얘들에서 이제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PX를 구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문제에서는. 근데 얘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게 뭘로 나눴지? 나머지야? PX를 2차니까 나머지 정리를 써야겠지. 맞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간단하게 X-1에 X-3에 QX에다가 나머지는 1차식이니까 1차로 선택해서 적어주면 되겠지. 그지? 우리 나머지만 구하면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PX를 구하지 않아도 되면은 굳이 구할 필요가 없겠지. 근데 우리가 궁금한 녀석은 뭐냐면 P1이란 녀석과 P3이란 녀석이 너무너무 궁금하게 된 거야. 그럼 얘들 목적에 맞춰서 얘가 마이너스 1을 어디다 집어넣어서 P3이 될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P3은 6 더하기 7이니까 13이다 해서 바로 나오게 되겠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에 맞게만 쓰면 돼요. 대입을 할 건지 뭘 할 건지. 되겠어요? 그 다음에 P1인데 1 집어넣으면 뭐다? 똑같지? 맞지? 그래서 P1은 3이다. 나오게 되면서 얘들 둘을 여기다가 대입한 후 연립하게 되면 나머지 나와야 안 나요?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구하고 그 다음에 뭐다? A, B 값 구해서 마무리 지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지금 현재 그 방법으로 봐달라고 하는 건지, 이 부분만 잘 봐줘도 충분히 문제 푸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되겠어요? 네. 해서 이번 주는 클리닉 오기 전에 클리닉 왔을 때 숙제는요. 라이트 쌤 부분들은 먼저 풀어 봐줬으면 좋겠거든요. 해서 55페이지까지 숙제가 좀 있긴 하겠지만 55페이지에 269번까지를
다음 주까지 숙제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센 부분은 제가 이런 식으로 한 문제씩을 더 풀어 드릴 거거든요. 전체 정리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C단계 문제들 또 풀어 드릴 거예요. 물론 뒤에 있는 3교시 문제가 나오거든요. 3교시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들도 이 파트부터는 조금 더 꼼꼼하게 보긴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거 넘어가면 복소수 2차 방정식인데 이걸 라이트하게 넘어가기에는 양 자체가 그리고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알겠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숙제는 269번까지가 숙제일 것이고 뭐 더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74페이지에 334번까지 미리 풀어와도 돼요. 알겠죠? 네. 해서 충분히 얘들 학습하시고 3교시 부분은 어차피 웬만해서는 제가 대부분을 풀어드릴 거거든요. 왜냐면 3교시 부분들은 대부분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로 쫙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양 자체가 꽤나 많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개념센 쭉 나와가지고 개념센과 라이트센 부분 넘어갈 거고요. 개념센 부분 쭉 풀어드리다가 센 수학의 C단계는 제가 다 풀어드릴 거고요. 아예. 알겠죠? 센 수학의 C단계 부분은 실제 그 블랙라벨이나 이쪽에 케이스대에 있는 문제들도 충분히 많이 담겨 있거든요. 1품 블랙라벨, 뭐 고쟁이 이 정도 급에 있는 문제들이 꽤나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번 주는 앞에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많이 고민하시고 충분히 많이 따라오셔야지 다음 주 수업에 훨씬 더 수월하게 참여가 가능할 거예요. 알겠죠? 네.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숙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69번까지. 알겠죠? 네. 표시 꼭 해두시고 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